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볼 부분은 읽기에서 보기에 문장 들어갈 곳을 찾기입니다. 문제는요, 39번부터 41번까지이고요. 다음 글에서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각 2점으로 총 6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는요. 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꼭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확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우선 보기의 내용을 본 후에 그리고 위의 문장에서 보기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앞뒤의 내용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연관된 단어 찾는 거 비교적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찾은 단어에서 의미상으로 연결성을 찾아야 합니다. 의미상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아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번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간은 7년 정도인 반면 눈썹이나 피부에 있는 털은 3, 4개월 정도로 그 기간이 짧다. 이러한 차이는 털의 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눈썹이 너무 길면 오히려 눈을 찌를 위험이 있다. 진화 과정에서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눈썹의 성장 기간을 짧게 유지한 것이다. 보기, 눈썹은 이마에 흐르는 땀과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답은 2번, 니은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볼 때 우선 봐야 될 부분은 보기 부분입니다. 자, 보기에 보시면요. 눈썹은 이마에 흐르는 땀과 먼지로부터, 먼지는 호이라는 뜻이죠. 자,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자, 눈썹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눈썹의 기능은 이마에 흐르는 땀과 먼지에서 우리 눈을 보호한다. 즉, 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눈썹이라는 단어와 위에 지금 니은 뒤에 눈썹이 너무 길면 오히려 눈을 찌를 위험이 있다. 여기 눈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디귿의 뒤에도 진화 과정에서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눈썹의 성장 기간을 짧게 유지한 것이다. 또 눈썹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서 보기가 들어가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상으로 보면 여러분, 자, 눈썹이 너무 길면 오히려 눈을 찌를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자, 이것은 눈썹의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눈썹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디귿 뒤의 문장에서도 보면요. 진화 과정에서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눈썹의 성장 기간을 짧게 유지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죠? 네, 눈을 찌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썹의 기간을 짧게 유지했다. 즉, 눈썹이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기간을 짧게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지금 확실히 연관성이 있고요. 위의 문장이 눈썹의 부정적인 면을 지금 뒤에서 제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눈썹의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보기는 니은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의미상으로 맞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간은 7년 정도인데 반대로 눈썹이나 피부에 있는 털은 3, 4개월 정도로 그 기간이 짧다. 자, 이런 차이라는 뜻은 머리카락과 눈썹이나 피부에 있는 털이 자라는 기간이 다른 차이는요, 마오라는 뜻이죠. 털의 기능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눈썹은 이마에 흐르는 땀과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자, 눈썹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하지만 눈썹이 너무 길면 그렇죠. 오히려 눈을 찌를 위험이 있다. 찌르다는 짜라는 뜻이죠. 짜엔더 웨이시, 그죠? 눈을 찌를 위험이 있다. 자, 눈썹의 부정적인 면으로 두 개가 반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변하는 과정에서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썹의 기간을 짧게 유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이 눈썹의 긍정적인 면이 니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확실히 알겠죠? 자, 다음은 단어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진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진화는 생물이 변화해온 과정이라는 뜻으로 진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방지하다 뜻은 막다이고요. 방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의 미술 기법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은 무엇일까? 미술학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원근법을 올려놓았다. 원근법은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먼 것은 작게 보인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원근법은 입체적인 자연의 모습을 평면적인 종이 위에 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다. 보기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종이 위에 재현하는 기법인 것이다.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답은 3번 디귿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종이 위에 재현하는 기법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디귿 뒤에 보시면요. 이 때문에 원근법은 입체적인 자연 모습을 평면적인 종이 위에 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입체적인 모습은 3차원을 나타내겠고요. 평면, 빅면이라는 뜻은 2차원을 나타내죠. 자, 그러니까 디귿 뒤에 있는 이 문장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디귿이나 리을 중에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때문에 원근법은 이라고 했죠. 자, 그럼 그 앞에 문장이 이라는 대명사와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원근법은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먼 것은 작게 보이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원근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종이 위에 재현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이 무엇이다? 원근법이다 라는 뜻이죠. 즉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종이 위에 재현한다 라고 한 것도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리은 리의 원근법은과 3차원의 세계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때문에에서 이는 내 앞에 3차원의 세계를
2차원 종이 위에 재현하는 이 기법 때문에 원근법은 입체 자연의 모습을 평면 종이에 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네, 답은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난 1000년 동안 미술 기법 중에서, 기법은 기술적인 방법이란 뜻이죠. 미술 방법 중에서, 기법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은 무엇일까? 미술학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즉 최고의 자리에 원근법을 올려놓았다. 즉 미술학자들이 말하는 최고의 기법은 원근법이다라는 뜻이죠. 자, 원근법은 찐더 동시, 그죠? 따더, 그죠? 칼장취 따, 크게 보이고, 먼 것은 위엔더 동시는 칼장취 샤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바탕으로 한다.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종이 위에 재현하는 것, 즉 나타내는 기법인 것이다. 자, 이것 때문에, 이 때문에 원근법은 리티더츠라, 그죠? 입체적인 자연의 모습을 빗면, 평면적인 종이 위에 재현하는, 다시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상으로도 보기는 디귿에 들어가야 알맞겠죠? 자, 위에서 단어 좀 살펴보면요. 원근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네, 위엔침파라는 뜻으로 그림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입체적이라는 뜻은 리티더라는 뜻이고요. 평면적은 빗면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각광을 받다, 토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다라는 뜻으로 쇼런 주무라는 뜻이었죠.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3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외롭다고 말한다. 수신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화와 문자도 의미 없는 신호가 되어 사라진다. 의미 없는 신호는 수신자의 응답이라는 소통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차가웠던 전자신호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어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보기, 이동 전화에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들이 쏟아지는데도 말이다.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답은 1번 기억입니다. 자, 우선 보기를 보면요. 이동 전화에 쉴 새 없이, 자, 여러분 이런 쉴 새 없이는 알아야 되겠죠? 네, 쉴 새 없이는 쉴 시간도 없이, 즉 아주 바쁘게 전화와 문자들이 쏟아지는데도 말이다. 쏟아지다는 아주 많이 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동 전화에 계속 전화나 문자들이 오는데도 말이다 라고 해서 뭐뭐는 돼도 말이다 라는 뜻을 앞에 했던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할 때 쓰는 문법이죠. 자, 그럼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화와 문자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 기역 뒤에 보시면 수신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화와 문자, 자,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 없는 신호가 되어 사라진다. 자, 그런데 니은 뒤에 보면 의미 없는 신호는 이라고 해서 앞에 의미 없는 신호와 의미 없는 신호라고 해서 두 개가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기는 기역 아니면 니은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외롭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서 지금 인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용이 나오고 뭐뭐는데도 말이다 라고 하면 가장 어울리는 조합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앞에 했던 말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뭐뭐는 돼도 말이다 앞에는 인용이 나올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현대 사람들은 꼬통이죠.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외롭다고 말한다. 이동 전화에 계속 전화와 문자들이 오는데도 말이다. 수신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전화와 문자도 의미가 없는 신호가 되어서 없어진다. 의미 없는 신호는 수신자의 응답이라는 소통의 옷을 입을 때, 즉 의미 없는 이 신호는 수신자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죠. 전화를 받는 사람이 소통할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비로소 가치가 있다. 차가웠던 전자 신호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어 수신자와 발신자를 모두 행복하게 한다. 자, 의미상으로도 보기는 기역에 들어가야 알맞겠죠? 자, 여러분 주의하시면요. 뭐뭐는 때도 말이다처럼 이렇게 강조가 나올 경우에는 앞에 어떻게 제시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고 말한다, 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됐을 때 문장이 비교적 조합이 예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전화와 문자라는 단어가 또 기역 뒤에서 바로 전화와 문자도 라고 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과 분명한 관계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1번이 되어야 하고요. 자, 우리 단어 중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수신자는 쇼신저라는 뜻으로 전화나 우편을 받는 사람의 뜻이고요. 발신자는 파신저라는 뜻으로 전화나 우편을 거는 사람,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런 건 읽기에서 나올 확률이 비교적 높은 단어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치매나 언어장애 같은 뇌질환은 왜 발생할까? 이런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뇌세포가 줄어들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긴다. 또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에도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이 엉뚱한 신경세포에 잘못 전달되거나 도중에 끊기면 치매나 언어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보기, 전자제품의 회로를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답은 3번 디귿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요. 전자제품의 회로를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제대로 된 단어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치매라는 뜻이죠. 치매나 언어장애 같은 뇌질환은 왜 발생할까? 자, 이런 질병은 퇴행성, 퇴행性变化라는 뜻입니다. 퇴행성의 병으로 뇌세포, 그죠? 나오시바오라는 뜻이죠. 뇌세포가 줄어들거나 뇌혈관, 血管이라는 뜻입니다. 나오血管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긴다. 또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 자, 계속 앞에서 뇌세포, 뇌혈관, 또 신경세포 다 같은 내용을 병렬하고 있죠. 자,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전달, 神经传达的物质, 그죠?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도 나타난다. 무엇은? 이런 질병은 뇌질환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이 엉뚱한 신경세포에 잘못 전달되거나 도중에 끊기면, 자, 신경을 전달하는 그 물질이 신경세포에 잘못 전달되거나 또는 가는 중에当中断的话, 그쵸, 끊기면 痴呆或者 위에障碍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비유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가 있는 디귿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和这个一样이라는 뜻으로 앞에 어떤 비유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는 아까 전자제품에 그런 것이 아무렇게나 연결하다라는 뜻은 네, 잘못 연결하거나 마음대로 연결하거나 또는 고장이 나거나故障,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연결하다는 뒤에 엉뚱한 신경세포에 잘못 전달되다. 이게 연결하다와 비유가 되고요. 자, 도중에 끊기다라는 말은 네, 고장이 나다라는 뜻으로 비유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치매나 네,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은 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와 비유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가 들어가야 될 곳은요, 마찬가지로의 앞문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단어 살펴보시면요. 퇴행성이라는 뜻은 네, 신체의 장애로 생기는 노화, 즉 퇴행 신변화라는 뜻이고요. 자, 뉴런이라는 단어는 자, 신경세포라는 뜻입니다. 신진위이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2%에 지나지 않지만 허파에서 받아들인 산소의 20에서 30%를 사용한다. 이것은 뇌가 다른 조직보다도 생리 기능을 10배 이상이나 많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에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우선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된다. 보기, 만약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뇌에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된다.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답은 3번 디귿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 만약, 루고, 그쵸?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면 뇌에 피로 물질, 그쵸? 비가 오더 우즈,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된다라고 했죠? 자, 이것 때문에, 그쵸? 우리는 만성 피로, 환신,疲劳, 피로와 피로가 연결되고 있죠? 네, 피로를 느끼게 된다라고 해서 의미상으로 바로 디귿이 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2%에 지나지 않지만, 즉 우리 뇌의 무게는요. 몸무게 중에서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허파에서, 허파는 페이라는 뜻이 폐라는 뜻입니다.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의 20에서 30%를 뇌가 사용한다. 이것은, 이 이유는, 그쵸, 뇌가 다른 조직보다, 다른 것보다도 생리기능, 생리기능이란 뜻이죠. 생리기능을 10배 이상이나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로 인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된다. 자, 산소가 공급되다와 만성 피로를 느끼다는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답이 확실히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내용상으로도 만약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어떤 피로의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도 지그시 답이 되어야 하겠죠? 자, 단어 함께 보시면요. 허파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네, 허파는 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성피로. 자, 이런 건 우리 자주 볼 수가 있죠? 네, 만성피로는 피로가 계속 쌓여서 계속 피곤한 현상, 즉, 만싱疲劳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뒤에 내용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따라서 이로 인해 등등처럼 연결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네. 이 산소의 20-30%를 사용하는 이것은 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라는 뜻은 네. 뭐뭐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고 해서 인고어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로 인해 라는 뜻은 이것 때문에 라는 뜻인데요. 자, 이가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로 인해 등등처럼 이라는 것이 나온다면 바로 앞에 문장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지를 보시면 보기가 들어갈 곳을 찾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산은 멀리서 보면 무슨 특별한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속에 어떤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동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 산에 올라가 보면 버섯이 나는데 노루가 뛰노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산의 높이에 따라 자라는 식물이나 동물도 다르다. 언뜻 보면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산도 자세히 뜯어보면 나름의 법칙이 있다. 보기. 그렇지만 산에도 나름의 질서는 있다.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답은 2번 니은입니다. 자, 왜 니은인지 보시면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그 속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동물이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자,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뜻은 모르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바로 뒷문장에 보시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와 정해져 있다를 보면 이 두 문장이 네,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라는 뜻은 하지만 이라는 뜻으로 하지만 산에도 질서가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산은 멀리서 보면 질서가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두 개를 전환할 수 있는 문장은요. 네, 니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니은에 그렇지만 하지만 질서는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보기가 들어가서 알맞은 곳은 니은이 되겠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은 멀리서 보면 무슨 특별한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뜻은 질서가 없는 것 같다.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동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 하지만 산에도 질서는 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 보면
버섯이 나는데, 버섯은 먹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구가 어디에 나는지, 또 노루가 뛰어노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다. 이진도 띵샤라라, 그죠? 산의 높이에 따라서 자라는 식물이나 동물도 다르다. 여기서 식물이나 동물도 다르다라는 뜻은 앞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잠깐 보면, 언뜻 보면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산도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나름의 법칙이 있다라고 해서 앞의 내용을 종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 뒤가 전환의 뜻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환의 뜻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를 함께 살펴보시면 종잡다라는 뜻은 예측하다라는 뜻으로 방금 말씀드렸죠.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뜻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언뜻이라는 부사 자주 나오죠. 언뜻, 얼핏이라는 뜻으로 뜻은 잠깐, 이엔이라는 뜻인데요. 자, 뒤에는 보다라는 동사 자주 함께 쓰입니다. 자, 자세히 뜯어보다라는 뜻은요. 어떤 것을 자세히 살펴보다, 꼼꼼하게 보다라는 뜻이고요. 나름이라는 단어 뜻은 각각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지만 산에도 나름의 질서는 있다라는 뜻은 그렇지만 산에도 각각의 질서는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그렇지만이라는 전환 연결어가 들어가서 앞뒤 문장이 전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 문장을 넣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곳은 아까처럼 제가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문장과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 반대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연결어 나온다면 이 연결어에 주의해서 문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실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이라 함은 같은 대상이라면 누가 그것을 관찰하든지 그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과학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 하에서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재현성도 있어야 한다. 이례적인 경험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는 것이다. 보기, 개인의 경험이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답은 2번 니은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요. 개인의 경험이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험이라는 뜻은 个人的经验이라는 뜻이고요. 科学的根据不能当科学的根据的理由是这个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 살펴볼게요. 자, 어떤 사실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이라고 하면은 같은 대상이라면 누가 그것을 관찰하든지 그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이 과학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즉, 개인의 경험과 누가 그것을 관찰하든지는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자, 뒤에 보면 또한 그리고 과학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되다, 과학적 사실이 되다, 즉 과학적 근거가 되다 같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학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条件下, 즉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在线性, 그죠? 재현성도 있어야 한다. 이례적인 경험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관찰하든지 그 결과가 같아야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즉, 앞에 누가 관찰하든지 그 결과가 같아야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답이 니은이 되어야겠죠. 또한 과학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서 앞에 과학적 근거, 과학적 사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보기가 들어가야 될 장소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비교적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개인의 경험, 즉 경험이라는 단어와 과학적 근거, 즉 과학적 근거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또 과학적 사실이 어디에 있는지 연관성 있는 단어를 우선 찾아서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보시면요, 도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도출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방안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입김의 온도는 대개 몸속의 온도와 비슷하다. 그런데 입을 어떤 크기와 모양으로 벌리느냐에 따라 입김의 온도가 달라진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입김을 불면 따뜻하게, 입을 작게 하면 차갑게 느껴진다. 입김이 강한 압력에 의해 입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팽창하기 때문이다. 보기, 또 입김을 천천히 불 때보다 빠르게 불 때 차갑게 느껴진다.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답은 3번 디귿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또라고 해서 연결어가 나왔죠? 자, 그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병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입김은 하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입김을 천천히 불 때보다 빨리 불 때 차갑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입김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입김은 첫 번째도 나와 있지만, 자, 마지막에 디귿 뒤에 입김이 강한 압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입김이 나와 있고요. 또 디귿 앞에도 입김을 불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니은이나 디귿에 들어가는 게 알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앞의 내용에서 연관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볼까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입김을 후 하고 불면 따뜻하게, 또 입을 작게 하면 注意小的话 차갑게 느껴진다. 자, 입김이 강한强烈的 압력, 그쵸? 압력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오면서 팽창, 불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또라는 뜻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디귿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입김을 불 때 따뜻하게, 입을 작게 할 때 차갑게, 또 입김을 천천히 불 때, 빠르게 불 때, 이렇게 해서 문장의 취심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입김의 온도는 보통 몸속의 온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입을 어떤 크기, 자, 여러분 여기에 크기가 나오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크기와 어떤 모양, 그쵸? 모양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떤 크기와 어떤 모양으로 벌리느냐에 따라 입김의 온도가 달라진다. 자, 입을 크게 벌리다, 앞에 벌리다, 뒤에 벌리다 지금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것들 문장 중간에 다른 성분이 없을 가능성 큽니다. 자, 입을 크게 벌리고 모양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보면
따뜻하게, 입을 작게 모양을 하면 차갑게 느껴진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다 크기와 모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앞의 문장과 굉장히 큰 상관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또의 병렬은 니은보다는 디귿에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입김을 만만 더 추이 더 수호, 그죠? 빠르게 불 때 콰이 추이 더 수호, 쥐 더 량, 차갑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입김이 강한 압력에 의해서 입 밖으로 나오면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은 디귿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단어 보시면요. 입김이라는 단어는요. 입에서 나오는 더운 김, 즉 하치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팽창하다는 불어나다, 커지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아직도 많이 어려우시다고요? 자, 이 문제는 앞뒤의 관계성을 잘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기도 필요하시고요. 문장의 이해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습관이 되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실력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